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해커스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입니다. 저한테 시간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부터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니? 왜? 경찰 하려고?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자,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기본이 안 된 애들이 너무 많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경찰이 되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뉴스 안 보나요? 요즘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5년도 안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나한테 적성이 안 맞네. 나 안 해. 사표 5년 안에 그 힘든 공부에서 합격했는데 5년 안에 사표 던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4분의 1이 넘어갑니다. 25%가 넘어가요. 됐죠? 이 바보 아니냐? 이게 뭐야? 그렇게 죽자 살자 힘들게 공부해서, 됐죠? 결국 뭐야? 내가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나 못하겠다. 사표 쓰고 나오는 겁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공부나 인생의 삶은 다 똑같아요. 기본이 중요하고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정말 시험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시험도 아니고 간부 시험이잖아요. 됐죠? 그 힘든 시기를 버티셔야 되는데 그 힘든 시기를 버텨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말 내가 경찰이라는 시험을 정말 원하고 있느냐, 진짜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경찰이라는 직업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으신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번 쫄지 마요. 왜?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 나는 어떻게 살든 간에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 내 심장이 뛰는 일을 하면 살라고.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면 살라고. 됐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예요? 경찰 철밥통이야. 안 잘려. 아따. 엄마가 하래. 엄마가 공무원이 짱이라고 하래. 이런 애들이 7, 80%예요. 됐죠? 되겠니? 된다고 해봐. 그 인생에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 됐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라고요. 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딸이고 제 가족들이라면 경찰 안 돼도 돼. 하지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됐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버리겠네. 뭐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뭡니까? 선생님 말이 맞는데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할 때 내 심장이 뛰는지를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이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다 필요 없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경찰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 경찰이란 말을 들으면 정말 내 삶에 희열이 있어. 난 정말 너무너무 경찰하고 싶어. 이유는 없어. 정말 경찰이 좋아. 이런 사람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무조건 합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1번 이 기본을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 시험을 선택했다. 브라보. 최고입니다. 지금 그 어떤 시험보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좋은 시험이 바로 경찰 간부예요. 1번 뉴스 보죠. 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들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경찰대학이 폐지된다, 만다, 개편한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대학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폐지는 안 되더라도 개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대학을 나와도 이제는 경위 보장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됐니?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경찰 간부 시험에 합격하면은 경위로 다는 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됐죠? 이 얼마나 개꿀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직렬보다도 이 경찰이 월급도 좋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메리트가 많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보다 이제 경찰의 위상도 높아졌고 경찰대학도 이 정부에서는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보다 가장 메리트 있는 시험이 경찰 간부 시험입니다. 됐죠? 선택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 내가 심장이 이끌려서 경찰 간부 시험을 선택했다면 이 경찰 간부 시험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경찰학 과목이기 때문에 경찰학 과목과 관련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뭐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순경 채용 시험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시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하고 순경 채용 시험을 조금 비교해서 됐죠?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떤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가장 이제 1번은 뭐냐면 사실은요 뭐 75대 1이 됐건 만대 1이 됐건 간에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시험은 요거 있으면 합격하는 거야. 1번은 내가 정말 이 시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그 뭐냐면 공부 방법을 내가 딱 알게 돼서 그 공부 방법을 내가 취하고 있는데 그 공부 방법을 딱 듣는 순간 이거네. 야 진짜 이렇게만 하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겠다. 됐죠? 그런 내 공부 방법에 확신만 있고 이 두 개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합격 방법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그럼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의 1번이 뭐냐면 타겟.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근데 정말 희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1년만 공부하셔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희소식인데 뭐냐면 여기 수험가에서 진짜 병신 됐죠? 병신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됐죠? 잘못된 공부 방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됐죠? 진짜 바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됐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기출문제집을 15번 봤대. 기본서는 막 10번씩 돌리고.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본서를 한 번 간신히 받고 기출문제 딱 한 번 돌렸어요. 근데 이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됐죠?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이분은요. 자기만 몰라. 넌 절대 합격이 안 돼. 자기는 절대 합격이 안 되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거를. 자기만 몰라.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한 2년 3년 공부하고 저한테 상담 받는데 막 우는 거야.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요. 진짜 그러네. 제가 2년 3년 동안 공부한 거 이게 뭐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보 병신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략을 잘 세우고 공부 방법을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1년 안에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 그 전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경찰 간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이 문제가 구성돼서 나오는지 그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하나고요.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현재 과학기술적으로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적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게 한도 내에서만 자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 경찰학 시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감부 시험, 여기 경감부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순경 공채 시험인데 일단 문제 출제 퍼센티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찰학 과목은 이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경찰학의 기초이론, 그냥 기초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학, 경찰 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찰 행정법,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 그 다음에 한국 경찰 역사하고 외국 경찰 제도, 그 다음에 강론은 개개의 각각의 독특한 경찰 분야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은 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위 진압하는 경비경찰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외국과 경찰 협력하는 건 외사경찰인데 이런 건 좀 독특한 법리가 어떤 게인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섹션별로 특별한 법리를 공부하는 게 경찰학 강론이에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 여기 경찰학 기초이론은 40문제 중에서 12문제, 대략 30% 내겠다고 했고요. 경찰행정법은 가장 비중이 높죠. 14문제 35% 출제가 있다고 했고, 경찰행정학은 6문제 15%, 외국 경찰에서 1문제, 한국 경찰에서 1문제, 각각 한 문제씩 해서 2문제 5%, 강론 6문제 15%.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찰청에서. 자, 그런데 22년도부터 우리 시험이 개편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편된 시험 이후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순경 공채는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개편이 되고, 그래서 22년 1차, 22년 2차, 23년 1차 이렇게 3번 치러졌는데 22년 1차 때는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금 여기 좀 벗어난 게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율을 맞췄어요. 행정법은 비율을 정확히 맞췄고, 여기는 이제 10%가 좀 덜 출제가 된 대신에 여기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죠. 15% 출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22.5%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됐죠? 근데 22년도 2차 시험, 이게 이제 순경체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난리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순경공채잖아. 지금 이 순경공채잖아. 우리 시험 뭐야? 경감부. 경위공채죠. 근데 애들이 이 시험 치고 나와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시험을 뭐라고 했냐면 경찰청장 공채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됐죠? 무슨 말이야?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경찰 간부하고 그 다음에 순경 다 통틀어서 경찰학 시험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1번 완전히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출제가 되지 않은 분야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원인 때문에 아무튼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는데 이때는 비율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경찰행정법 35% 내겠다고 했는데 55%, 20%를 더 냈죠. 엄청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절반 뚝 떨어져서 15%. 그 다음에 행정학도 또 절반 뚝 떨어져서 여기를 너무 많이 냈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노량진이 난리가 났어요. 경찰청에 항의 전화하고 우리 강사님도 경찰청 고시과에 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를 기만한 거냐, 35% 내겠다 해놓고 55%가 지금 말이 되냐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클레임을 걸었다고요. 됐죠? 그래가지고 올해 23년도 1차 시험에 알았어, 이젠 비율을 좀 맞출게. 그래서 23년도 1차 시험이 대단히 쉬웠는데 이때 또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요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 순경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지? 퐁당퐁당. 겁나 쉬웠어요. 그리고 비율도 대략 맞췄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비율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랄하니까 또 뭡니까? 엄청 쉽게 냈어요. 비율을 딱 맞췄네. 그래서 순경체형 시험은 약간 퐁당퐁당해요. 됐죠? 문제가 확 어렵다가 떨어졌다가 또 확 어렵다가 떨어졌다가. 됐죠?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종을 잡을 수. 근데
경찰 간부 시험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험 개편되고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22년도 시험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 올해 시험은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봤는데 처음 실세, 개편되고 처음 시된 시험에서 경찰 기초 이론 파트 22.5%, 9문제 출제했고요. 경찰행정법은 딱 35% 맞게 나왔고 경찰행정학은 또 15% 딱 맞게 나왔고 근데 이 한국경찰 역사 외국경찰이 좀 많이 나왔죠. 4문제 10% 나왔고 강론 문제에서 7문제 17.5% 나왔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은 뭐 용인 가능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은 보다시피 뭐다? 1번 결론. 1번 결론. 경찰 간부 시험은 순경 시험에 비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서 나올 겁니다. 됐죠? 왜? 이때 난리가 난 거 한 번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경간부 시험은 이 뒤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비율을 참고하셔서 비율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 포인트인데요.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좀 전혀 달라요. 보시면 지금 순경경찰 시험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관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순경공채 시험은 경찰청 고시과에서 시험을 주관해요. 쉽게 말하면 경찰청 본청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은요. 경찰대학에서 시험을 주관합니다. 되셨나요?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우리 시험이 개편되기 전에는 보세요. 이론 문제가 있고 조문 문제가 있고 판례 문제가 있고 사례 문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 경찰학은요. 조문 문제가 그래도 최소 60% 정도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최소한 조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됐죠? 지금 보면 순경공채는 자, 맨 처음 실세 시험에서 26문제 52.5%. 그 다음에 이때는 사례 문제가 엄청 나왔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줄어들었고 다시 돌아가서 한 50% 출제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경찰 간부 시험 문제인데 경찰 간부 시험이 아무리 못 나와도 조문 문제가 60%가 예전에 나왔는데 시험이 개편된 다음에 경찰대로 넘어가서 50% 정도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한 20% 정도 출제가 됐는데 갑자기 경찰대로 넘어가면서 이론 문제 비율이 넘어가서 거의 비슷하게 출제됐죠. 45%. 그리고 사례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2문제나 나왔어요. 근데 사례 문제를 낸다는 건 뭐예요? 문제 어렵습니다. 사례 문제가. 됐죠? 응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판례 문제는 원래 이 정도 나왔어요. 한 문제 정도.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경찰대에서 실시하는 이 경찰학 시험하고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이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왜냐면, 다른 강사분들은 절대 말을 해줄 수 없는 건데, 지금 내가 지금 솔직히 심정은 이거 끄고 싶어요. 끄고 싶어. 뭐냐면, 자, 제가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정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되게 친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 경찰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기 실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선생님들 중에 제가 2명이나 아는 분이에요. 그 2분한테 다 들은 얘기야. 됐지? 됐어? 다른 강사님들은 누가 출제로 들어간지도 몰라요. 됐어? 나는 근데 되게 잘 알아요. 대학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말 생생한 얘기를 들었어요. 생생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번은 이걸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 경찰대학에서 출제하다 보니까 경찰대학에서 경찰학하고 경찰행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모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상 시험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해됐어요, 이 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찰대학에서 경찰학, 경찰행정법 가르치는 거기 담당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이 사실상
출제자들을 섭외해서 거의 대부분 데려오는데 그분들이 데려오는 분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 경찰청에서 문제를 내면요. 교수님도 당이 들어가지만 실무진도 같이 넣어요. 실무 같이 넣어요.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문제를 좀 뺍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조문 문제 위주로 내는데 여기는 교수님이 주도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가장 큰 차이는 이론 문제가 팍 올라가요. 이론 문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한 6대 2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6대 2나 뭐 7대 2나 6대 3 정도 이렇게 출제됐는데 지금은 거의 5대 5로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경찰학을 공부하실 때는 예년과 달리 이제 시험이 개편된 다음에 이론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론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게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의 특징이 사례 문제를 좋아해요. 사례 문제. 그래서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사례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시험은 이제 문제가 어땠느냐. 난이도를 따지면 쉬웠습니다. 그냥 쉬웠어요. 자, 이건 알고 계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시험들이 다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뉴스 보잖아요. 됐죠? 아니, 내가 저기 학교 다닐 때 뭐 두자 법칙인가 뭐 두음 법칙인가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더라. 쉽게 내. 뉴스 맞죠? 그 기조 때문에 문제가 전체로 쉽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국가시험이 다 쉽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찰 간부 시험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건데 그러면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난이도 조절은 경찰 간부 시험은 확실한 게 박스형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박스형 문제로.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뭔지 알죠? 문제 하나인데 박스 안에 여러 지문을 넣어가지고 옳은 게 몇 개야, 틀린 게 몇 개야. 수험생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 박스형 문제의 비중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22년도 경찰간부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가 무려 14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8, 9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 많아야 그 정도 나왔는데 10문제 안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박스형 문제가 35% 비중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자, 행정법인데요. 지금 22년도 개편되면서 7급, 9급 시험에 있는 행정법 과목이 경찰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엄청나요. 지금 7급, 9급 시험은 행정법 과목 하나만도 하기 힘든데 우리 경찰학 시험 과목 안에는 행정법이 들어가 있고 또 경찰학 내용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법이 이제 어떻게 출제될 거냐 이게 이제 궁금이었는데 결론은 그냥 아예 다른 데서 말하지 말고 출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출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때마다 조금씩 문제 트렌드는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모 강사가 뭐 우리 시험의 문제 출제 트렌드가 어떻다 이거 다 개구라예요. 왜? 계속 출제율이 바뀌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뭐 이번에 출제를 어떻게 하자는 걸 미리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됐니?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찰대에서 중하다 보니까 경찰대에 계시는 내가 얘기했나요? 서모 교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그때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 아마 이 가이드라인은 계속 적용할 거예요. 왜? 여기는 사실상 주관하는 시험 출제위원이 한 분이라고 봐도 큰 무방해요. 기본 컨셉은. 됐니?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순경 공채를 보시면 이 행정법, 새롭게 들어온 행정법 파트에서 22년도 7문제, 22년도 12문제 나왔죠. 23년도 8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 간부 시험은 행정법 분야가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정도 출제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출제 가이드라인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 범죄학 있죠. 범죄학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행정법이 있어요. 근데 선택 과목에 행정법이 있는데 경찰학에서 행정법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법을 선택한 애들이 너무 유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출제를 안 할 수는 없고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출제하되 최소만 출제를 하자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한 4문제에서 5문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경은 아니죠. 순경은 행정법이 선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순경은 행정법이 꽤 많이 내요. 많이 내는데 우리 경관부는 결론 2개야. 지금 경찰학 과목은요. 경찰학 과목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경찰학 과목은 짬뽕이 아니라 그냥 잡탕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탕밥. 뭐야? 밥은 나오잖아요. 아까쯤에. 자, 경찰학에는 경찰을 가지고 관련된 학문을 다 끌어다 만든 거예요. 잡채밥이야. 짬뽕 수준도 아니에요. 완전 잡채밥이야. 이것저것 다 넣고 그냥 완전 비벼 돌려버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법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죄다 있어요. 죄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야. 어떤 부분은 암기 위주로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응용 위주로 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맥락을 잡아야 되고 공부 방법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왜? 경찰이라는 과목이 원래 잡탕밥이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양도 많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 간부 우리 경찰학 시험에는 범죄학도 들어가요. 범죄학도 들어가요. 범죄학도 출제 범위에 있어요. 당연히 행정법은 이번에 과목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자 경찰학 출제 주간 시험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번 가이드라인은 범죄학하고 행정법이 따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소하게 출제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4-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범죄학은 원래는 이제 한 2-3문제 정도는 최소 나왔는데 범죄학 과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거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요 정도. 됐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있는 분야를 조금 줄여낸다. 이거. 그 다음에 이론의 비중이 확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거다. 중에서 하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변별력은 어떻게 가져간다? 박스형 문제로 변별력을 가져가겠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찰 간부 시험이 여기 순경 공채 시험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시험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자, 경쟁이에요. 경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1년 공부하시건 10년 공부하시건 20년 공부하시건 간에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그 부류에 들어가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제끼셔야 되는 부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이겨야 될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겨야 됩니다. 됐죠?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 체력이 안 돼서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겁내 많아요. 1년 만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제껴야 돼. 이분들을 제껴야 돼. 됐죠? 근데 그분들을 제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공부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 왜? 바보 병신 같은 공부를 해야 돼.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 방법만 좋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실력인데 합격하는 분들하고 합격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 문제를 더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는 교재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듣는 강의가 강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됐죠? 나하고 맞는 강의냐 안 맞는 강의만 있을 뿐이지 강의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됐죠? 어느 정도 잘 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 공부하는 교재, 공부하는 강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력은 다 똑같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어떤 사람은 으쌰! 해가지고 한 문제 더 맞추는 거야. 어떤 문제는 마지막 이걸 못해가지고 한 문제를 덜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결국은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객관식 시험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각 과목당 한 문제를 더 맞추느냐, 남들이 다 틀리는 그 한 문제를 못 맞추느냐, 나도 못 맞추느냐. 90%가 이 한 문제를 못 맞추는데 그 문제를 내가 맞추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만약에 한 문제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고시는 중독될 수밖에. 왜? 매년 한 문제 차로 떨어지거든. 매년 한 문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1년만 더 하면 합격을 할 것 같거든. 아니야, 임마.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 노력을 하는지. 그 한 문제는요, 내가 공부 방법을 안 바꾸면 그 한 문제를 절대 못 맞춰요. 됐죠?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방법이 그럼 선생님 뭡니까? 시간 끝났어요. 시간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 됐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경찰 간부 경찰학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론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이론도 소홀히 하지 말고 공부하실 것. 그 다음에 일반 행정법의 비중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낮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적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는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뭐예요? 소중하게 풀어야 돼요. 그냥 막 풀면 안 돼요.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도 정말 정성스러워 풀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요. 결국은 뭐냐면 박스형 문제가 결국 이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길러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례 문제가 지금 2문제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례 문제가 아마 킬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간단해요. 간단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출 겁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시려면 이거하고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쯤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기를 합격했는데 꼴등으로 붙어서 야 그냥 붙지 마. 이건 합격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기 시험은 합격도 중요하지만 위에로 합격해야 돼요. 고득점으로 반드시 합격해야 돼. 우리 시험은 뒤에도 남아있잖아요. 됐죠? 이거 명심하시고 그러려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고득점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도 적응력이 높으셔야 되고 사례 문제까지도 적응력이 높으셔야 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고득점 합격이 가능해요. 됐죠? 이 점 명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 있으면 많은 얘기를 하드리고 싶은데 일단 경찰학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